그룹을 해서 따로 그려라.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저렇게 5가지로 그려진다. 좀 더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색깔을 이제 넣기 위해서 그룹을 컬러라는 그런 이제 명령어 갖고 하면은 그 트리별로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. 그런데 요거를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요 3, 1, 5, 2, 3 뭐 순서를 그냥 1, 2, 3, 4, 5로 하고 싶어요.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? 그거를 숙제로 냈었죠. 혹시 숙제 해보셨어요? 저걸 혹시 뭐 바꾸는 방법을 혹시 찾아보셨나요? 뭐 요렇게 봐도 이게 안 나오더라. 아, 나와버렸네. 1, 2, 3, 4, 5 나왔는데 이게 순서가 저 순서가 아닐 거예요 아마.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를 1, 2, 3, 4, 5로 한 건데 원래는 사실 요 나오는 순서가 얘랑 관련돼 있는데 트리에 요게 이제 그 서머리로 했지만은 스트럭처를 보시면은 요 팩터의 순서가 이제 나오는 게 있거든요. 저 그래프가 맞나? 원래는 해야 되는 게 이제 여기 순서가 3, 1, 5, 2, 4로 이제 팩터 순서가 있어서 이거에 따라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레벨을 요 팩터 오렌지의 트리의 레벨을 보면 3, 1, 5, 2, 4인데 요거를 1, 2, 3, 4, 5로 바꿔줘라 해서 이제 했을 때 요게 이제 1, 2, 3, 4, 5가 나왔는데 앞에 그래프는 조금 다른 거네요.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에 대해서 많은 경우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갖고 이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데이터 테이블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된다. 그리고 디플라이어란 라이브러리를 갖고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이 스트럭처 했을 때 이제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이제 그 자동으로서 이제 선택되는 그 메서드가 틀리다. 이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그 개념이라 그랬죠. 그래서 플롯이라는 같은 함수를 썼을 때 스트럭처가 데이터 프레임일 때는 이렇게 이제 상관관계 같은 걸 보여주지만은 이제 그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는 타임 시리즈 플롯을 이제 그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는 매트릭스 형태로 이제 그려지게 된다. 그래서 다양하게 있는 이 메서드 플롯이라고 하면 다양한 이제 플롯 메서드가 있고 아마 그냥 요 중에 하나 뭐 쳐보셔도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plot.ts라고 그냥 저기 혹시 RStudi오에서 쳐보시겠어요? 그러면 아마 이 펑션 내용이 나올 거예요. 이 펑션이 이렇게 디파인 돼 있다. 그래서 조금 더 뎁스 있게 들어가 보실 분들은 이런 펑션 안에 요 플롯하고 저 플롯이 어떻게 달라? 그런 것들 한번 보시려면은 이제 그 자체를 저 펑션 자체를 한번 이제 쳐보시면은 나오나요? 항상 대답을 잘하는 친구가 이제 켜고 있어갖고 뭐 플롯.ts 그냥 딱 치면 뭐 펑션 나오죠. 그 안에 펑션이 어떻게 디파인했는데 궁금하다. 그런 걸 이제 알고 싶으면 이제 그걸 하시고 저 펑션 나는 펑션.ts를 좀 바꿔보고 싶어. 그럼 다른 펑션으로 해서 거기다가 어사인 시키시면은 새로운 펑션이 되고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클러스터에 대한 얘기를 했고 대표값에서 이제 그 평균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걸 했었죠. 평균, 민이 그렇고 중앙값, 뭐 웨이티드 민 같은 게 있어서 이게 가중 평균을 해야 될 때가 있다. 뭐 극단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땐 가중 평균을 해야 되고 때때로는 절사 평균을 해주는 게 좋다.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나 그런 게 이제 많이 물가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하는 물가를 더 이제 가중치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하고 그 다음에 대표값, 중앙값을 얘기했지만은 이게 분포되어 있는 모양 그런 거를 이제 볼 때는 이제 그 변이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편차나 분산이라고 얘기하는 거 분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은 걸 했고 근데 표본 집단에 이제 분산할 때는 n분의 n-1로 해준다. 그때 지난번에 이제 제가 좀 여기 오리지널 데이터 그거 안 넣었었죠? 이거 추가해서 좀 고쳐놨는데요. 그 전에 이제 요 아래쪽부터 했는데 여기서부터 했던가? 네, 초기에 오리지널 데이터를 샘플이라는 이제 펑션 써서 1에서부터 10 사이로 10,000개, 10만 개인가요? 10만 개를 이제 중복 추출해라. 그래서 요 오리지널 데이터를 놓고 요 놈의 모평균하고 이제 샘플 뭐죠? 표본 평균을 해서 n-1 나눈 거랑 n으로 나눈 거랑 이제 했을 때 n-1로 나눈 게 더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.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이유 자체를 우리가 분산을 할 때 원래 모평균을 갖고서 이제 분산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샘플로 가는 순간 샘플 평균은 요 샘플에 이제 친화적으로 약간 치우치기 때문에 그 분산이 마치 작게 나오기 때문에
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n-1로 나눈다. 그래서 그 수식으로 이제 증명된 건 여기 가서 이제 그 수학적 그 증명을 한번 보라 그랬고 말씀드렸고요. 그 다음에 그 변이 그 주별, 변이 추정 그 펑션 아래에 있는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는 펑션을 말씀드렸고 그 IQR 사분위 범위를 이제 그 구하는 IQR이라는 펑션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평균 절대 편차 이거는 절대값으로 한다 그랬죠. 그래서 요걸 하면서 이제 L1 디스턴스, L2 디스턴스 했었죠. 기억나세요? L1, L2? L1은 이제 쉽게 기억하려면 L2라는 건 제곱해서 루트를 씌운 거고 L1은 제곱 안 하고 절대값을 한 거라서 그 맨하탄이 이제 거리가 이제 헬리콥터 타고 날아가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가야 되니까 절대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거리를 이제 제곱시킨 다음에 루트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. 그 다음에 데이터 분포에 대한 거, 히스토그램에 대한 얘기들 좀 했었고 요거 했죠 다. 그 백분위 수를 위한 콘타일이라는 펑션, 박스 플롯 펑션,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나중에 이제 쓸 수 있으니까요. 근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 이제 히스토그램이나 라인즈 같은 경우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. 사실 그래프 쪽, 그 R에서 그래프 쪽은 지지 플롯을 이제 여기 비어 있습니다. R에서는 이제 지지 플롯을 이제 배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트나 라인즈 같은 걸 따로 이제 추가로 배우시는 것도 괜찮은데, R에서 시각화는 거의 다 그 지지 플롯으로 이제 기본을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그래프의 베이직한 그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지지 플롯은 아주 차근차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각화 쪽만 이제 먼저 보시려면 지지 플롯은 꼭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 이진 데이터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고요. 그 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죠. 그리고 뭐 최빈값,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막대 도표할 때 오해를 일부러 그 의도적인 거죠.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게 크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 실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요만큼 변한 거다. 그 다음에 그 버블 그래프도 이제 사실은 버블을 볼 때 사람들은 면적을 보는데 요게 이제 값이 이게 그 한 3배인데 이게 3배보다 훨씬 커 보이죠.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거는 면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건 반지름은 3배인데 이게 반지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. 실제로는 이제 실제 잘 그려주려면은 요렇게 해야 이게 3배라는 걸 느끼지 이게 보통 아까는 9배가 된 거죠. 9배. 그다음 파이 차트는 이제 그 크기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 차트로 좀 많이 해라. 그래서 아까 숙제 검사는 아까 숙제하신 분이 있었다 그랬나요? 레벨 순서를 바꿔야 이게 1, 2, 3, 4, 5가 이제 제대로 나온다 했고요.